청주 시내 나오면 본정 87년 6월까지 2년 6개월을 충북 도민이었고 청주 시민이었습니다. 그때 청주가 26만이었습니다. 지금은 86만에 이제 100만을 바라보는 거대 도시로 성장한 것을 보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청주지검 검사로 처음 내려와서 재직할 때는 그때 검사들은 4명밖에 없었어요. 1호, 2호, 3호, 4호 검사밖에 없었어요. 지금 한 4, 50명 되죠? 평검사들이. 그래서 참 그때는 그 일하는 검사가 4명이었는데 4명이 충청북도 전체를 지청하고 다 관할을 했어요. 참 그때 바빴죠. 그래서 2년 6개월 동안 청주 시민으로 있을 때 그때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전혀 낯설지 않는 동네입니다. 옛날에는 청주 시내 나오면 본정통 내거리 딱 하나였어요. 그 외에는 뭐 전부 사실상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고 본정통 내거리 거기만 음식점이 있었고 술집이 있었고 그런 도시였는데 지금은 워낙 여러 군데가 중심 도시가 다핵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본정통이 많이 쇠락해 버렸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어제 대선수마 선언하시고 지역 일정으로는 처음으로 찾으신 건데 특별히 충북을 그 행선지로 선택하신 이유라든지 우선 제가 인생을 첫 출발을 하면서 첫 직장이 있었던 곳이 청주였고 그리고 청주에서 2년 6개월을 살았고 또 마침 청주 오송지구의 바이오 산업단지 지정을 2008년도 제가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가 어떻게 됐는지 또 지금 AI 시대에 AI 혁명과 바이오 혁명 이 양대 산업이 세계 주력 산업이 되는데 앞으로 청주 오송지구를 어떻게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단지로 만들 것인지 그 구상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오 산업단지 육성하는 거 말고 혹시 또 충북 지역 관련해서 이런 현안들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온갖 현안이 다 있습니다. 지금 충북지사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충북이 바이오 산업 외에 또 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라고 합니다. 많은 지금 큰 업체의 공장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반도체와 바이오가 충북을 끌고 가는 양대 주력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 지사님이 그런 조언도 해 주셨습니다. 여기 대권 주자분들 오실 때마다 기자들이 여쭤보는 거긴 한데요. 지금 이제 메가시티 문제 때문에 광역철도 같은 게 지방에서 많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대전하고 이제 청주공항에 있는 광역철도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철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 도심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지금 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냥 충북선을 이용해야 되냐 이런 좀 뭐랄까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게 있고 생각을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죠. 그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가 관여할 문제라기보다도 지자체 간의 협정 문제겠죠. 대전시장님하고 충북지사님 그리고 청주시장님 이런 분들이 협의를 해서 우선 결정을 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그 메가시티 관련해서 얘기가 사실은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그러니까 지역 그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메가시티 같은 뭐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이시종 지사가 얘기하는 양원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혹시 지역 균형 발전으로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들 좀 하겠다 하시는 게 좀 있을까요?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면서 혁신 도시를 만들고 공공기관을 지방 이전하고 많은 걸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 균형 발전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역 균형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산업 전체의 산업이 재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수도권에 밀접된 모든 산업, 그 다음에 경제 구조가 지방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우선 각 지방마다 특성화된 산업이 재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산업 재배치가 되려면 과거 70년대에는 고속도로가 이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어요. 지역 경제 성장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데가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들어가면 곧 이제 플라잉카 시대가 옵니다. 곧 10년 내에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시대가 옵니다. 플라잉카 시대가 실용화됩니다. 그래 되면 국내선 항공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럼 21세기에 가장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의 원동력은 하늘길입니다. 하늘길을 어떻게 열어주느냐. 그래서 저는 4대 공항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관문공항론. 4대 관문공항론. 아마 청주 계시는 분들은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한번 다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물을 건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으로 첨단 산업 제품이 98.2%가 인천공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공장들이나 회사들은 수도권을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어도 인천까지 다 가서 항공화물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항공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산업을 재배치하려면 호남 같은 경우에 무안국제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전라남도 그 다음에 광주는 전부 그 주변의 인근 산업들은 무안공항으로 가라. 응? 그리고 부울경 870만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만들어서 가라. 그리고 충북 500만, 그 다음에 TK 500만 이거는 군위공항으로 새로 신공항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늘길을 열어주라. 그렇게 되면 충북, 충남 일대에는 선택지가 자기들이 사업을 가져오면 선택이 아주 다양해집니다. 인천공항으로 갈 수도 있고 군위공항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늘길을 열어주게 되면 우선 첨단 산업이라든지 산업이 재배치가 아주 수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 발전을 하려면 의료하고 교육하고 문화 환경을 서울과 동등하게 지역이 올라가야 됩니다. 같이 등급이 올라가야 돼요.
서울 가지 않아도 오페라를 볼 수 있고, 서울 가지 않아도 내가 병 치료를 할 수 있고, 서울 가지 않아도 내 자식들이 미래를 볼 수 있고, 결국 지역의 산업 재배치가 돼버리면 이 지역에 산업 재배치된 인재들은 전부 지역에서 전부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 대학 발전하고 같이 산업 연계가 돼서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대 관문공항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지역마다 자기 공항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만큼 각 지역마다 공항을 갖고 있어도 나중에 그 공항은 플랑카 시대가 돼버리면 공항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동남아 갔다 오는 그런 식의 공항은 이제는 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동남아나 근거리 노선 왔다 갔다 하는 공항은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된다. 그래서 그게 앞으로 50년, 100년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은 하늘길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역별로 분배를 하고 하느냐, 그 문제다. 그래서 교육 환경도 마찬가지고 산업 재배치가 되면 지방대학이 살아납니다. 지방대학이 살아납니다. 서울의 대학을 안 가도 지역에서 첨단 산업 이게 활성화가 되면 생명과학 분야는 청주가 최고의 인재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도체도 청주가 이 중심이 되면 충북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산학 연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해야지 억지로 그 지역에 공공기관 보내본들 그 가족들이 따라옵니까? 주말 되면 전부 서울로 가버리죠. 그리고 무슨 산업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공공기관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 발전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래 봤습니다. 그래서 뭐 청주공항 문제로 여러분들 내가 좀 서운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4대 관문공항론을 저는 제기를 하고 그걸 중심으로 산업 재배치를 하자.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과 예? 개헌 2022년도 우리가 총선 때 그 내걸 구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대본들 우리는 개헌할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180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려면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개헌 공약은 2012년도 2024년도 그때죠. 총선 때 할 개헌 공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때 할 개헌 공약을 우선 대통령 중재로 바꾸고 정부 통령제로 하고 거기다가 상하 양원으로 하고 하원은 150명, 상원은 50명 그렇게 해서 하원 150명은 전부 지역구로 하고 비례대표 폐지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는 상하 양원 한 200명 정도로 조정하고 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없애고 이건 군사정부 시대의 유산이니까 그러나 면책 특권은 그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은 지금 없애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개헌 문제는 저는 2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대 공항론을 계속 얘기 참여도 하고 계셨는데요. 혹시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청주공항이 있다 보니까 거기 또 화물도 여기가 육성을 하려고 지역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5대 공항론이라든지
왜냐하면 충청권은 저희가 거기를 이제 관문공항으로도 많이 육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된다 안 된다 그 문제 아니고 나중에 그런 문제는 공항 전문가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될 문제겠죠. 만약 청주공항이 5대 관문공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충북의 어느 충남의 모든 물동량은 또 청주로 다 모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예. 뭔가 오픈을 하고 계신 건가요? 딱 4대 공항론에 아이 그건 아니지. 예. 그건 아니죠. 관문공항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저게 이제 30년, 50년 미래를 보는 하늘길을 열어주지 않고는 내륙에서는 이게 산업을 우리가 융성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륙에서는. 그래서 내륙 산업이 첨단 산업으로 유치를 하고 융성시키 주려면 하늘길을 열어야 돼요. 충북일보의 안혜주 기자입니다. 질문 좀 하나 예.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도시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추가로 이전한다고 보고를 했고 아직 실행 단계는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이전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 들어보면 공공기관을 이전해도 수도권 문제 공연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리고 가족들도 동반 이주도 사실 낮고요. 그래서 그 추가 이전에 대해서 그러면 반대하시는 건지 그래 질문하면 내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네요. 그거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네.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4대 관문공항론 이야기하면서 산업 재배치부터 하자는 거예요. 산업 재배치부터 하는 게 제일 급한 말하자면 지역 균형 발전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방대학도 자연히 그건 따라 올라가는 거고. 예. 그 언론 징벌법이 지금 국회에서 지금 그거는 하면 안 되죠.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 질문이 들어오면 내 답변을. 아니 언론 징벌법에 대해서 아니 그거는 참 언론관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죠. 그거는 기존 언론 관계법만 해도 충분한데 그런 식으로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앞으로 지지율은 어떻게 그거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 못 아니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니죠. 그건 국민들이 판단 소관이 아니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연장해서 어찌됐든 그 지역의 이제 지지 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고 하셔야 하니까 뭐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할 텐데 이제 뭐 그런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뭐 준비하고 계십니까? 4년을 준비했는데 그걸 안 했겠습니까? 지금은 경선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경선을 치르셔야 되고 국민의힘 주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시기도 하니까 좀 어떤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내가 이거는 더 적용되다.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 참 난감한 문제인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대북, 안보, 국방, 외교 다 경험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전부 언제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질문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식견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A4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써주는 거나 읽고 있는 거는 대통령이 아니고 허수아비입니다.
근데 그런 식견을 가지려면 얼마나 많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검찰 사무라는 것은 대통령 직무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검찰 사무만 하신 분이 갑자기 대통령 하겠다고 뛰쳐나왔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각 분야에 식견이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하시는 말마다 계속 망언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토론도 또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대통령의 우선 자질 문제가 국민들이 바라보는 아마 첫 그게 될 것이고 두 번째가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해창 총재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분 모셔와가지고 가족 변경 문제 하나로 우리는 10년 야당을 했습니다. 그런 거 살피지 않고 후보 선출했다가 본선에 가면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요? 막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되겠죠? 그래도 내 고향 같은 데 왔으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잘하겠습니다.